자, 조성현의 과학 토픽 이어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 타임의 조성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어떤 이야기로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그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제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오늘 다룰 제트가 여태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길다. 오. 그 무려 230만 광년. 오. 우리 은하수를 네. 연결해 보면 한 140개를 연결한 정도의 길이다. 오. 그래서 이게 이제 천문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발견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2300만 광년, 이 사상 최대 길이라고 하니까 그 상상력을 또 자극하는데 오늘 그 실체를 함께 좀 확인해 보죠. 자, 먼저 어떤 연구인지 출처부터 알아볼까요? 예, 미국 칼텍,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라고 이제 칼텍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연구팀에서 국제과학 저널 네이처 있잖아요. 네, 유명하죠. 그 네이처의 9월 18일자 지금 뭐 한 달도 안 됐죠. 거기 실은 논문의 내용입니다. 네. 내용을 요약하면 지구로부터 75억 광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이게 전파 은하입니다. 전파 은하라는 것은 전파를 여느 은하보다 수백 배 이상 많이 방출하는 은하를 이제 전파 은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 전파 은하에서 그 은하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도 저번에 있는 걸로 다뤘었잖아요. 그 은하의 블랙홀의 형성, 그 이제 융합이 됐다는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 은하에도 75억 광년 떨어진 그 은하에도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는데 거기서 방출된 제트인데 2300만 네. 광년이고 생긴 거는 빅뱅 이후 63억 년. 빅뱅 이후 63억 년. 3억 년 있다가 생겼군요. 지금으로부터는 한 75억 년 전이죠. 전에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블랙홀 제트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도 길이라면은 우주의 거대 구조 형성에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거기에 아주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자, 길이가 2300만 광년이라 이게 하나의 천체라는 말씀인지 블랙홀에서 방출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구름 같은 건가요? 아니면 제트가 뭔지부터 좀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트가 뭔가요? 예. 제트의 물질은 플라즈마라고 할 수 있죠. 플라즈마라는 것은 이제 우리 고체, 기체, 액체 상태 중에 네. 그 세 개 중에 어느 것도 아니고 제4의 상태인데 거기는 이온화돼 있다고 그래요. 그 이제 원자는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성자 숫자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나 그것들을 어떤 거든 간에 이온화 시키면 그러니까 고온, 고압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분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로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온, 고압에 양성자, 중성자가 분리된 상태에 있는 걸 이온화돼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 이온 또 뭐 양성자 이온, 양이온, 중성자나 중이온 이런 식으로 모여 있는 액체도 기체도 고체도 아닌 어떤 상태의 덩어리입니다. 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어떤 밀려나서 온도가 식으면 다시 어떤 원자로 결합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런 이제 내용은 그런 애들인데 이제 어떻게 제트가 생기느냐. 이제 블랙홀이 회전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 강착 원반이 생긴다 했잖아요. 네. 그 이제 강착 원반이라는 게 우리 토성의 그 고리를 생각해 보면 된다고 했고 그 고리가 강착 원반인데 아주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아주 고온 고압으로 돼 있고 또 고속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그래서 플라즈마가 되는 거죠. 이제 고온 고압에서 플라즈마가 되면 이온화돼 있다 했죠. 전하를 띄고 있잖아요. 전하를 띄고 전하가 띄고 있는 게 움직이면 그게 전류입니다. 전류가 있다는 거는 전기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전기장이 변하면 또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작용을 하면은 네. 로렌츠 힘이라는 게 생겨요. 로렌츠 힘. 예. 이게 이제 순전히 물리학 법칙에 따라서 네. 로렌츠 힘은 그 전하에 가해지는 힘인데 그 전하라는 게 아까 플라즈마잖아요. 그 전하를 띤 덩어리가 플라즈마니까. 그럼 이 전하를 띤 플라즈마가 로렌츠 힘을 받아서 방출이 되면은 그걸 제트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거의 빛의 속도로 방출이 됩니다. 엄청 빠르네요. 그러니까 이 블랙홀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네. 플라즈마가 회전하다가 로렌츠 힘에 의해서 강착 원반의 수직 방향으로 방출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클수록 강착 원반도 크고 제트도 강력한 에너지를 갖는 거죠. 네. 이 제트라는 단어 자체가 액체, 가스 등의 분출을 의미하는데 블랙홀 제트라 그 성분은 플라즈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 이 에너지의 덩어리가 길이만 무려 2300만 광년에 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번에 발견된 제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가 예. 좀 다릅니까? 예. 일반적으로 제트 그런 생기는 원리는 똑같겠죠. 똑같고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지구로부터 75억 광년 거리에 있는 드라코벨자리라는 데가 저 북극 근처에 있어요. 북극 근처에 있는데 네. 그쪽에 이제 거대 전파 은하 일단 J라고 합시다. 왜냐면 구체적인 이름은 J152932.16 플러스 601523.4 이렇게 이게 이름이에요? 이게 이름이에요. 이제 이름인데 전파 은하 그냥 J라고 부릅시다. 네. J에서 이제 분출이 됐는 그 은하 안에 네. 그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거죠. 이 J 전파 은하도 우리 은하수보다 10배 질량, 예, 별이 뭐 10배쯤 더 많다고 보면 되죠. 이제 그 정도로 큰 은하고요. 네. 그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도 우리 은하수에 있는 초대질량보다 최소 한 10,000배 이상 이게 더 질량이 높습니다. 큽니다, 질량이. 그러니까 수십억 태양 질량. 우리 은하 안에는 수백만 태양 질량인데 이는 수십억 태양 질량. 예. 여기서 이제 초강력 제트가 분출된 거고요. 네네. 제트 분출 시기는 빅뱅 이후 63억 년이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이 138억 년인데 63억 년이면 그래도 좀 젊은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좀 젊을 때부터 이렇게 초강력, 젊었다는 거는 우리 공간이 그만큼 좁다는 얘기잖아요. 네. 좁을 때 지금처럼 가속 팽창되기 전에 거꾸로 돌려보면은 우주 크기는 지금의 반의 반도 안 됐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반도 안 된다면은 이 가속 팽창을 하기 때문에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될 거란 말이죠. 네. 그 당시에도 이런 초강력 제트가 있었다면은 이게 미치는 범위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나이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꼭 짚는 거죠. 그래서 네. 연구팀이 이 제트가 우주에 이때까지 발견된 그 어느 제트보다 크다. 크고 강력하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의 왕, 거인 중에서 왕 이름을 따가지고 포르피리온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자, 거인 중에서도 왕이라 길이만 2300만 광년이라면 이 정도 수식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걸 지금까지 왜 못 찾았는지 연구팀은 이 포르피리온을 어떻게 발견한 건지 그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왜 못 찾았느냐? 엄청 크다면서요? 멀리 있는 데다가 네.
이게 은에 뭉쳐져 가지고 빛을 확 발하면은 잘 찾겠지만은 강력한 에너지 덩어리긴 하지만 쭉 줄로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희미한 거죠. 잘 볼 수가 없었겠군요. 잘 안 보이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큰 별도 뭐 찾기 힘든데 그 하나가 쭉 이어졌는데 그 어떤 밝기가 뭐 아주 큰 별처럼 모든 선으로 이었다면 모든 선이 별처럼 밝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고성능 망원경이 아니면 그렇겠네. 멀기도 엄청 멀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찾게 된 그 계기는 네. 유럽에 대규모 전파 망원경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뭐 망원경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건가요? 그렇죠. 거의 2,000개가 2,000개가 모여 있다고 보면 되고요. 네. 이 로파라는 건데 네. 2010년에 이게 이제 설립이 됐는데 주로 네덜란드가 그 좀 중심 역할을 하고 거기서 운영도 맡고는 있는데 독일, 폴란드,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라트비아, 스웨덴 등 뭐 유럽의 주요 국가는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에도 있고 망원경이 이제 이 나라 곳곳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개 우리가 곤충들 눈이 여러 개라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하늘을 같이 동시에 포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용도가 뭐냐면은 자 블랙홀 은하의 형성, 뭐 블랙홀의 이런 제트 분출 그리고 우주의 거대 구조 그러니까 코스믹 웹이라고 코스믹 웹을 우리가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우주 거미줄망 이제 우주 거미줄망. 예. 그걸 원래 찾다가 네. 그것도 찾고 이제 이게 제트도 이제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수하고 고성능의 전파 망원경을 지금 운영하고 있었고 그거에 힘입어서 예전에 찾기 힘든 것을 찾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네. 이번 연구팀이 2018년부터 이 작업을 해 왔는데 자기들의 목표가 이제 우주의 거대 거미줄망을 이제 찾는 거였거든요. 이제 그때 그 하나로 2022년에 지금보다 작은데 은하수 한 10개 연결 정도의 길이 정도 되는 1600만 광년 길이의 제트를 이미 찾았어요. 알키오네우스 이것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의 이름입니다. 그걸 붙이고 이제는 이게 아마도 제트 길이의 한계일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제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포르피리온 발견으로 그 예상이 깨진 거죠. 더 큰 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제 포르피리온보다 더 큰 제트도 발견될 수 있겠죠.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네. 그동안 연구팀이 이제 8,0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제트를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이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많을 줄하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블랙홀이 방출하는 제트가 우주 공간에 굉장히 많다. 오, 그렇겠다. 그렇다면 뭐냐? 네. 이 제트가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곧 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은하 쪽에도 영향을 엄청 미치는구나. 예전에는 그 한계가 그 본 은하에는 확실히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워낙 길이가 은하수의 140배면은 어떤 은하라도 그 경계 밖까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밀어낸다는 거니까 네네. 그게 은하 형성 진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게 이제 확실해진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여러 이제 발견들을 이번 논문 외에도 그런 발견들을 모아서 논문을 냈는데 그 에스트로노미 앤드 에스트로피직스 천문학 앤드 천체 물리학이라는 저널에 이미 게재 성의를 받아서 조만간 나올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연구팀은 이 제트 외에도
한 1만 개 이상의 거대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역시 1만 개. 천문학계의 엄청난 충격이다. 그래서 정말 천문학계에서 어떤 연구의 어떤 새 이정표를 세우는 거 아니냐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전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천체라니까 그야말로 더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데 포르피리온이라는 이름 정도는 저도 좀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자, 오늘도 과학 이야기 흥미로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토픽 과학 스토리텔러 조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